네, RPM 21페이지의 111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집합을 써 넣으시오.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이죠. 자,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자 아무것도 없겠죠. 한쪽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라면 결국 A의 원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공집합을 합쳐봤자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A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은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쵸?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이니까 A와 교집합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시키게 되면 A에 없는 원소는 A의 여집합이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얘네 둘을 합치게 된다면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겠죠? 전체 집합 U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전체 집합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U하고 A 사이에 겹치는 부분을 찾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교집합 U는 A가 될 거고 A 합집합 U. 자, A와 U가 이런 관계일 때 합집합을 시키게 된다면 U가 결국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집합 U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서 이어질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처럼 U하고 A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잖아요. A가 U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경우, 이런 상황일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작은 놈, 얘는 큰 놈. 이렇게 작은 놈이 큰 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요. 교집합을 시키면 항상 작은 놈이 나옵니다. 둘 중에 작은 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합집합을 시키면 둘 중에 큰 놈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상황들에도 여러 가지 적용시킬 수 있어요. 네, 117번 문제입니다. 자, 방금 위의 문제에서 얘기했던 작은 놈, 큰 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B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A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이제부터는 얘를 작은 놈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얘를 큰 놈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에 자, 작은 놈과 큰 놈이 설정이 된 경우에는요. 서로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얘와 얘의 교집합 자, 눈으로 봐도 보이죠? 겹치는 부분을 찾게 되면 결국은 얘가 찾아질 테니까 큰 놈과 작은 놈의 교집합은 작은 놈이다.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그리고 큰 놈과 작은 놈의 합집합은요. 자, 합집합 시키게 되면은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해당이 될 테니까 합집합을 시키면 큰 놈이 나옵니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교집합은 원래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을 구하는 거니까 작은 놈이 나오고 합집합은 원래 이렇게 집합 두 개를 합쳐놓는 거기 때문에 큰 놈이 나와. 이렇게 그냥 기억해 버리시면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됐죠. B가 큰 놈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시키면 B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보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습니다. 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을 시키게 되면 작은 놈의 모든 원소가 다 큰 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빠져버리죠. 그쵸?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B를 1, 2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A 차집합 B를 한다.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제외하고 남는 걸 쓰는 건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공집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거꾸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차집합을 시키게 되면 이때는 공집합이 되지 않죠. 왜냐? 요 바깥에 있는 원소들이 남기 때문이죠. 요 바깥에 있는 원소들이 요 B차집합 A의 결과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경우도 그렇죠. B차집합 A를 시키게 되면 B의 원소 중에 1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 원소가 남게 돼요. 그쵸? 리을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미음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전체 집합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을 설정하면은 그 B의 여집합이면 여기죠. 요렇게. 그쵸? 요렇게 밖에 부분이 B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면은
자, A를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가 A의 여집합이죠. 자, 눈으로 봐도 보이죠? 지금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중에 누가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A의 여집합이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B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음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여러분 보자마자 바로 A 차집합 B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 차집합 B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공집합이거든요. 그쵸? 얘는 공집합이에요. 얘는 공집합이니까 비읍은 지금 공집합이 B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네, 118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18번에 보면 요것이 요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괄호 바깥에 있던 여집합을 안에다가 이렇게 뿌려줬을 때 그때 가운데 있던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뒤집힌다라는 요것을 우리는 집합에서의 드 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드 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자, 가에서 사용된 것은 드 모르간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갈 때를 보면 자, 여기에 있던 괄호가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그쵸? 괄호의 위치만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118번은 가는 드모르간의 법칙, 나는 결합법칙.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으로 가보면 119번의 가에서는 뭐가 바뀌었나 보니까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것을 아까처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하나 있죠.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렇게 써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자,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가운데 있던 교집합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뒤집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거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될 텐데 여러분 여집합의 여집합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B의 바깥 부분에 다시 바깥 부분 그러면 B로 돌아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것도 역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나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얘에서 얘로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P 요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법칙이죠? 분배 법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나에서는 분배 법칙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0번 문제입니다. 120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있고 요렇게 지금 원소들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1, 2, 6, 7, 2, 3, 5, 6 벤 다이어그램을 쓸 때는 여기부터 채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집합 부분부터 A와 B의 교집합을 살펴보면은 2와 6이 겹치고 있죠? 여기다가 2랑 6을 써주시고 그럼 A집합의 다른 원소 1과 7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 B집합의 다른 원소 3과 5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원소가 하나 있어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니까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원소는 4네요. 4는 이렇게 바깥쪽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어디까 생각해 볼까요? A 합집합 B가 지금 이만큼인데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말하네요. 그쵸? 이 바깥 부분. 그래서 이 바깥 부분에는 유일하게 4라는 원소밖에 없죠. 얘는 4.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A의 여집합이면 A의 바깥 부분이니까요. A의 바깥 부분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가 A의 바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 부분이니까요. B의 바깥 부분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교집합. 그러면 빨강과 초록이 같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또 바깥 테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도 4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자는 거죠. 지금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요 식과 요 식은 결국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나 사실은 같은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3번도 가볼게요. 자, 3번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요. 요거를 제외한 바깥 모두 그러면은 엄청 넓죠? 요렇게가 전부 다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요. 원소가 뭐가 들어가냐면 1, 3, 4, 5, 7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표시해보면은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이렇게 표시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 시킬 겁니다. 합집합 시킬 거니까 한 가지 색깔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1, 3, 4, 5, 7이라는 5개의 원소가 선택이 되고 역시 이 둘이 같다라는 것, 드모르간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과 요것은 똑같다. 네, 드모르간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12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요런 공식을 하나 새롭게 배울 수 있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 셌어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또 다 셌어요. 이렇게 세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2번 세졌죠. 그쵸? 2번 세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개수를 찾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애들은 한 번 빼줘야 됩니다. 그쵸? 2겹이 됐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 한 겹만 색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문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122번 문제입니다. 역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놓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만 써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60개, 그 다음에 여기 37개, 여기 40개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에서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다 라고 말을 해줬으니까요. 여기에 12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 A 집합의 이렇게 달 모양 요 부분은 37개의 원소 중에 12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 빨간 영역에는 2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는 B 집합의 전체 원소 40개 중에 12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2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보이죠?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가 총 몇 개인가 생각해보면 합집합의 원소가 총 몇 개인가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잘못 썼네요. 22죠 여기가 22니까 그럼 여기는 15가 되고요. 여기는 18이 됩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총 다 더해보면 55개거든요. 55개. 그러면 전체 집합 60개 중에서 요 합집합 안에 55개가 들어갔으니까 거기 못 들어간 나머지 5개 원소는 이 바깥쪽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켜 놓고서 1번부터 보면 A의 여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 중에서 A의 원소 다 빼면 되죠. 빼면 되니까 23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B차 집합 A.
자, 비차집합 A는 어디를 나타낼까요? 초록색 부분이죠. 그렇죠? 원소 18개.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보자마자 여러분 3번은 보자마자 요걸로 바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A차 집합 B로요. 그럼 요쪽이 될 거니까 여기 15개의 원소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은 A 합집합 B니까요. A 합집합 B 우리 아까 구해봤죠? 55개였습니다. 왜? 37이랑 40이랑 더해서 22를 빼는 것.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이미 다 그려놨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더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55개.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주면 좋겠네.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 얘네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역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주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고요. 교집합에 지금 22개 들어가 있으니까 60개 중에 22개 빼고 나머지 그러면 38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2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이 3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인데요.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빼기 NA 교집합 B 더하기 NB 교집합 C 더하기 NC 교집합 A. 자, 요렇게 세 가지를 빼주고 마지막에 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 번 더한다 라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 집합 2개짜리는 간단한데 집합 3개짜리는 공식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뭐 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답은 바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공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전체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먼저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다 더했어요. 마지막으로 C의 원소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다 더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려면은 모든 부분이 다 한 겹씩만 색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자,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2겹이 색칠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2겹이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도 2겹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3겹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겹이 색칠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야겠다. 다 한 겹이 되도록 벗겨내야겠다. 그래서 빼는 겁니다. 자, A 교집합 B를 뺐어요. A 교집합 B를 빼게 되면 자, 요걸 지금 A, B, C라고 보면 A 교집합 B를 빼게 되면 자, 여기 2겹 색칠했던 게 한 겹 벗겨지겠죠? 한 겹 벗겨지면서 한 겹이 될 거고 여기 3겹이었던 게 한 겹 벗겨지면서 2겹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도 뺐죠? 비교집합 C 여기를 뺀 거죠? 여기를 뺀 거니까 요거 일단 한 겹이 됐고요. 여기 2겹이었던 게 다시 벗겨지면서 한 겹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 교집합 C 요거를 빼게 되면 여기가 한 겹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가운데가 한 겹 남았는데 이게 또 벗겨지니까 여기 0겹이 됩니다. 그죠? 이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색칠이 하나도 안 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 제일 가운데 부분만 다시 한번 더해주자. 그래서 여기 0겹이었던 것을 다시 한 겹으로 만들어주면 결국 모든 부분이 다 한 겹이 색칠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이고요. 그대로 계산해 보면은 50 더하기 35 더하기 26에서요. 자, 9랑 7이랑 8을 빼줄 거고 마지막에 4를 더해줄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24를 빼는 거죠? 24를 빼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2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은 6 더하는 거니까 41, 9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도 계산이지만 이 3개짜리 합집합을 요런 공식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